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한 국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리로 가장 지엄한 존재이고 모두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국왕들도 간혹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국왕이 쫓겨난다는 건 그것도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터져 쫓겨나는 건 역사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함의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속 쫓겨난 왕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조선의 준왕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요동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한국사 최초의 왕조였죠. 이 준왕 시절 중국 한나라의 시조 한고조 유방의 토사구팽 과정에서 베이징에서부터 요서에 이르는, 그러니까 고조선 바로 옆 동네였던 옛 연나라 지역의 제후들이 한고조 유방의 토사구팽을 피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그중 위만은 국경을 넘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옵니다. 준왕도 팽창하는 한나라의 위세를 경계하였고 위만이 서쪽 국경을 지켜주면 좋은 방패막이가 될 것 같아서 위만을 박사로 임명하고 서쪽 백리의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위만은 철기 시대인 중국 왕조에서 넘어왔기에 더 우수한 문물을 지니고 있었고 위만은 정변을 일으켜 준왕을 내쫓고 고조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렇다면 쫓겨난 준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축기록 삼국지에는 조선 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은 그의 근신과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날아다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 왕이라 칭했다고 나오고, 후한서에는 당초 조선왕 준이 위만에 패했을 때 남은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트리고 한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넘어가 고조선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남부에 전파합니다. 준왕이 정착한 곳은 오늘날 전북 익산의 건마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28명의 왕들 중 쫓겨난 국왕들을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국왕들 중 최초에 쫓겨난 왕은 5대왕 모본왕입니다. 3대왕 대모신왕의 아들이죠. 삼국사기에는 모본왕에 대해 왕은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확대하니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사람이 혹이나 움직이면 바로 죽였다. 신하 중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활을 쏴 죽였다며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왕의 시중을 들던 두로라고 있었는데 모본왕이 두로를 인간 배교로 쓰는 등 인권 유린을 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두로가 모본왕을 암살했습니다. 두로가 모본왕을 살해한 건 순간에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추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로의 후일담이 전해지지 않는데요. 모본왕 암살 후 즉위한 국왕은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의 태조는 국가의 시조에게 붙이는 명칭이라는 점, 이전까지 고구려 왕계 성씨는 해씨였는데 태조왕 때부터 고씨가 세습한다는 점에서 두로의 모본왕 암살이 그저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의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다음은 고구려의 7대왕 차대왕입니다. 차대왕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모본왕 이후 즉위해 고씨의 세습을 시작한 태조왕의 동생입니다. 차대왕도 형 태조왕을 압박하여 양위를 강제로 뜯어내어 국왕으로 즉위했는데 왕자 시절까지만 해도 각종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활약했지만 정작 왕이 된 이후로 차대왕은 정치적 컴플렉스 때문에 신하들을 마구잡이로 죽였고, 이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명림답부의 주도로 반정을 일으켜 차대왕을 폐위시키고 처형시켰습니다. 명림답부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 그는 국상이 되어 고구려 조정의 1인자가 됩니다. 고구려 초기 역사는 왕실을 배출하던 계류부와 고구려 5부 귀족 중 가장 힘이 강했던 연노부와의 대립구도가 이어졌는데, 명림답부가 연노부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고구려 초기 고구려 국왕들의 축출은 계류부와 연노부 사이 알력 다툼에서 벌어진 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14대왕 봉성왕입니다. 봉성왕 때 모용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의 침입이 잦았는데 봉성왕은 국방에 매우 소홀했으며 왕권에 위협이 된다며 가족과 친척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던 폭군이었습니다. 봉성왕의 지나치는 왕족 학살에 문제 삼는 신하들도 많았지만 봉성왕은 이런 신하들조차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국상이었던 창조리가 정변을 일으켜 봉성왕을 폐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리가 추대한 국왕이 봉성왕의 칼부림에 희생된 왕족의 아들 미천왕이었죠. 이후로 한동안 고구려 왕들에선 쫓겨난 국왕들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백제와 싸우다가 전장에서 전사한 왕이 한 명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 쫓겨난 국왕들은 없었는데요. 그건 고구려가 상당히 안정화됐고 중앙집권화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 시기가 소수리만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이어지는 고구려 전성기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22대왕 안장왕의 마지막이 의문투사
장수성인데요. 안장왕 때부터 고구려의 만성적인 사회 문제였던 지역 갈등이 불거집니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래 과거 국내성 출신의 귀족들과 평양 출신의 귀족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점점 왕조차도 그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이 오는데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일본 측 역사서에는 안장왕이 살해됐다고 나옵니다. 대체 무슨 배경에서 살해됐는지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안장왕 때 고구려의 혼란상을 생각해보면 안장왕이 살해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황이죠. 고구려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난 군주는 27대 왕 영류왕입니다. 바로 연개소문이 쫓아내고 살해한 왕이죠. 연개소문의 정변 역시 결국 지역 갈등의 일환이었습니다. 영류왕은 평양 기반의 귀족들을 멀리하려고 했고 평양 기반의 귀족들의 구심점이었던 연씨 집안을 가장 경계했죠. 연개소문을 완전히 제거할 요량으로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국경지역 천리장성 축조 담당자로 보내버리기로 하는데 연개소문이 선수를 쳐서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따르던 귀족 180여 명을 죽이고 곧이어 궁궐로 가서 영류왕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을 옹립했던 겁니다. 다음은 백제사 31명의 왕들 중 쫓겨난 왕들을 보겠습니다. 백제사 최초로 쫓겨난 왕은 7대왕 사빈왕인데요. 나이가 너무 어려 제대로 국정을 돌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작은 할아버지 고이왕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빈왕의 작은 할아버지라고 알려진 8대왕 고이왕은 작은 손자를 내쫓고도 재위기간이 무려 50년이나 되었는데 현재는 아무도 고이왕을 7대왕 사빈왕의 작은 할아버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혈연 관계로도 안 보고 있는데요. 백제 초기 왕계는 5대왕 초고왕계와 8대왕 고이왕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두 계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제사 최초로 쫓겨난 7대왕 사빈왕은 초고왕의 손자이며 고이왕은 그 계보를 내쫓고 왕이 된 다른 계열로 보고 있답니다. 고이왕의 왕계는 고이왕의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손자였던 10대왕 분서왕이 살해되었답니다. 삼국사기에는 낙랑군태수가 보낸 자객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분서왕 사후 다시 초고왕계가 집권합니다. 그렇게 재집권한 초고왕계 11대왕이 비류왕인데 이 비류왕의 말년에 대해서 쫓겨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12대왕이 다시 고이왕계로 넘어간 걸로 보아 비류왕도 후계를 평화적으로 인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고이왕계로 넘어간 12대왕 개왕 역시 그 차기 왕이 초고왕계인 것으로 보아 역시 평화적으로 후계를 인수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두 계열의 내전을 중단시킨 사람이 13대왕 근초고왕이었죠. 근초고왕 이후 백제왕계는 한동안 안정이 되었으나 16대 진사왕도 쫓겨난 국왕이랍니다. 진사왕은 원래 왕이 될 왕족이 아니었고 조카 아신이 후계를 이어야 했으나 조카 아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를 가로챘습니다. 다만 조카 아신이 장성하며 삼촌 진사왕을 벼르고 있었고 때마침 진사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신나게 털리고 있으니 조카 아신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핑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카 아신이 진사왕을 죽였다느니 폐위시켰다느니 그러한 기록은 없는데요. 진사왕이 사냥을 하러 나가더니 아무 말 없이 열흘간 돌아오지 않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조카 아신이 아신왕으로 즉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신왕이 진사왕을 어떤 식으로든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신왕조차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정권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신왕의 마지막 죽기 직전 기록이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는 의미심장한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정설의 해석은 없지만 분명 무언가 석연치가 않죠. 백제 20대왕 비유왕의 마지막도 이상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비유왕의 죽음에 대해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깐 동안 짙은 구름과 안개가 몰려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 백제에 파견된 고구려의 첩자 도림이 선대왕의 시신이 몇 년째 들판에 감해장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 기록에는 비유왕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마치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22대왕 문주왕은 백제의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왕으로 유명하죠. 이런 문주왕도 당시 권세 귀족 가문이었던 해시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문주왕의 뒤를 이은 23대왕 삼근왕도 진씨와 결착해 해시를 견제했지만 정작 삼근왕도 진씨 일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그 뒤를 이은 24대왕 동성왕도 역시 백제의 대성 8족 가무족 백씨 집안의 백가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신라와 다음 한국 왕조에 쫓겨난 국왕들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